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저는 주한용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특히 요 청년에 대해서는 요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요 청년이 창업할 때 청년이 아니라도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하면 50% 세액 감면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액 감면 자체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시고, 청년은 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해도 50% 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감면율이 이제 청년에 대해서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하면 50%,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외에는 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요 과밀 억제권역 밖에 했을 때는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보유 센터 사업자는 과밀 억제권역 구분 없이 그냥 50%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어디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보시고, 거기서도 이제 제외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가까운 김포 같은 경우에도 요 과밀 억제권역 밖입니다. 요걸 제 블로그에다가 요 파일을 올려놨는데, 요 과밀 억제권역을 보시면은 여기다 또 받으시고, 여기 이제 이 법이 어쨌든 요 과밀 억제권역에 보시면 서울시, 인천시 이런 식으로 쭉 제외되는 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밀 억제권역만 아니면 됩니다. 성전관리나 자연보전권역은 요 과밀 억제권역 밖이니까 해당됩니다. 요 보면은 이제 김포, 인천에도 여러 군데가 요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김포시는 전체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닙니다. 하여튼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최초로 이제 소득이 발생하고 나서 그거 포함해서 5년간 이렇게 감면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그럼 여기 청년은 많이 해주는데, 청년은 어떤 거냐, 나이가 15세에서 34세, 병력 기간이 있으면은 차가 가령 2년 동안 군복무하고 왔으면은 38살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요게 창업 감면인데, 그러면 내용은 그래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창업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업종이 이제 이게 아무거나 창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 법에 명시된 업종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도소매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것도 안 되고, 일반 음식점은 됩니다. 하여튼 도소매업 거는 거는 창업에도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고, 제조 건설 거는 거는 당연히 되고, 일단 이거 보시면은 통신 판매업도 됩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통신 판매업도 되고, 제조업은 당연히 되고, 건설업도 되고,
그다음 출판업 그런 거 다 되고, 뭐 웬만한 그 학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의할 거는 이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면은 그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업종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창업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창업할 때 그때에 그 업종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 그때에 이제 중소기업 의의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 그래서 창업 시 업종에 한한다. 추가하거나 변경한 업종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업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 분류에 따라서 업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블로그 링크를 시켜놨는데 업종 코드 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가령 뭐 코드를 잘 모르면은 가령 그 금속 제조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세 분류가 있습니다. 요게 달라야 됩니다. 이게 같으면은 그거는 동일한 업종이 돼서 창업이 안 됩니다. 다른 업종을 창업해야 되니까. 하여튼 요 세 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면이 되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고 감면세액에 대해서 최저한세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 감면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하나도 뭐 안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창업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자산을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창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 그걸 인수해 가지고 내가 창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창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자산이 지금 현재 내가 창업하는 총 자산 대비해서 30% 이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창업 동일 업종을 영위해도, 원래는 사업 양수나 자산 양수례가 동일 업종 영위하면 창업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창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수하는 이 자산 자체가 뭐 좀 30%밖에 안 되니까 70%는 창업했다고 보가지고 전체를 하여튼 창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요건 하나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하여튼 창업으로 보고, 또 요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매입 자산, 뭐 기계장치 이런 거를 사겠죠. 근데 내가 공장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토지 건물이 생기지. 이게 크잖아요. 총자산. 요거 포함해서 총자산. 해보니까 이게 크니까 토지 건물이 매입한 거는 기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이하가 되겠죠. 요럴 때는 요걸 활용하시면 되고, 요 총자산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기계장치,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자산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되면은 이제 사업의 일부 분리, 해당 임직원의 사업 개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이제 분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회사하고 새로 개업하는 임직원하고 사업의 분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당 임직원이 법인의 대표자가 되고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임직원은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요것만 되면은 요 동일 업종을 영위하다든지 자산을 양수해도 창업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존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식으로 충족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다른 회사의 그 자산을 인수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뭐 가능한 걸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쭉 얘기를 제가 쭉 많이 올려놨는데, 개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걸 사업으로 본다. 개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을 영위해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업 확장이나 타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어쨌든 창업 세액 감면이 파워풀하니까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영위해가 창업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장에서 뭐 아까 이 자산 인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 사업자를 내도 그것도 창업 세액 감면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